네, 반갑습니다. 3주차 사이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교재를 바탕으로 할 예정이고요. 3장 연결망 자료에 대한 부분을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재 35쪽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는 연결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네트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이제 번역된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바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연결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망이라고도 했다가 네트워크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쓸 텐데요. 이제 그런데 또 저희 교재에는 또 연결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은 용어다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 35쪽의 첫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망이죠. 이것을 분석을 하려면 분석 단위와 자료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분석 대상을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행동을 할 거란 말이죠. 어떤 분석의 절차를 거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먼저 분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연결망 자료 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번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하단에 보시면 35쪽 하단에 보시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소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좀 큰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구 연결망을 분석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연구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제약이 있을 때에 이제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5쪽과 36쪽에 보시면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자료, 연결망 자료에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이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인접 행렬 자료 그리고 자아 중심 연결망 이것을 에고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이게 영어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 용어가 에고 네트워크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에고가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아 중심 연결망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준 연결망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교재에서 보시면 인접 행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챕터 이 교재의 4장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자아중심 연결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의 10장 자아중심 연결망 분석에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준 연결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준 연결망이라고 하면 이원 연결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응 분석이라든지 협업 필터링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좀 낯설다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이번 시간은 이런 연결망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 연결망 자료를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리스트 형태로 또 변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왜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교재 36쪽을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접 행렬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37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인접행렬이라는 네, 이런 용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식으로서 이렇게 행렬을 나타낼 때 인접행렬이라는 말씀을 얼핏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두 개의 관계 사이를 뭐 예를 들어 i라는 것, j라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있고 없음을 1과 0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네, 인접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접행렬은 완전 연결망이라는 또 이런 용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완전 연결망의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바로 뒤에 완전 연결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n개의 노드 사이에 지금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 총 10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는 n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옆에 보시면 이 10개의 이런 노드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은 i와 j를 표현하는 방법, 이 i와 j의 관계, 여기에서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넘버링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번과 5번 사이, 뭐 1번과 2번 사이 이런 식으로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것만 판별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는 있다면, 뭐 관계가 있다면 이제 1로 표현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이제 0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렇게 Z라는 지행렬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관계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다음에 비슷한 예시가 나온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지금 총 이렇게 10명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집단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재 36쪽에 인접행렬 자료에 관련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명이 소속되어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계인가를 이렇게 위에서는 행렬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가 j에게 자문을 구하면 zi, j는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행렬이 1에서부터 이렇게 10까지 뭐 1번 사람부터 해서 10번 사람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가로로도 보시면 여기가 1번인 거고 가장 오른쪽이 10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요 관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1번이 5번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접행렬에 보시면 여기 5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1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화살표로 그래프로 보시기에도 1번에서 시작해서 5번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방향이 되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반대로 보시면 이제 5번은 볼까요? 1, 2, 3, 4, 5번은 보시면 5번은 1번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강 사이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그래프 표현 방법에 대한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인접행렬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인접성이라는 그래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접성이라는 것은 두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A와 C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A와 B 사이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 여부를 표시한 것을 행렬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시한 것을 인접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A는 B와도 연결되어 있고 C와도 연결되어 있고 D와도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접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접한 선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시면 에지 리스트라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연결성 정보에 대해서만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으로 해서 네, 시작 노드, 끝 노드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을 에지 리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교재 36쪽 하단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인접행렬로 이루어진 자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한 집단의 구조를 이제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명의 이제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 집단에 대한 구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 인접행렬 자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런 학습 조직이라든지 기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경계가 명확한 집단, 경계가 이제 안에 소속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집단을 조사할 때 요런 그 인접행렬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한계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응답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렇게 집단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인접행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자아중심 연결망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아중심 연결망입니다. 앞에서는 그 인접행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이걸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분석 대상이 되는 이런 네트워크의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자아중심 연결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목 바로 밑에 이런 예시를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뭐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로 응답자들을 이렇게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모아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7쪽과 38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거기에서 한 수준 높은 차원으로 이제 이런 행렬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각 응답자가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는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어떤 나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이렇게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종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다인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종 정보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1차적인 자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위 차원에서 이런 관계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시로서 38쪽에 이렇게 표 3-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3-1은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 어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개인 수준으로 이렇게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를 알아보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그 부분 이제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정보로서 이제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학력 그리고 아내의 학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아중심 연결망에서 이렇게 개인 수준, 내 남편 A가 아내
뭐 누구와 결혼했다 이런 개인 수준을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 그 아내의 어떤 학력에 대해서 남편의 학력, 아내의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38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학력이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학력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는 네, 보시면 이제 뭐 동질혼의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시면 뭐 여기에 무학인 경우엔 무학 초등 이런 식으로 비슷하고 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이렇게 초등이 좀 비율이 높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기 어려운 정보지만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어떤 학력이라는 정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자료의 구조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중심적 연결망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에서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연결망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응답자가 지목한 친구들끼리의 관계 구조는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표현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대 집단,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 대 집단에 대한 정보인 것이지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개인이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의 형태가 39쪽에 있는 네, 그림 3-2와 같은 이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쪽의 표와 39쪽에 이렇게 그림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표로 구현을 했을 때 이제 연결망을 이렇게 의미 있는 연결망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집단 안에서의 의미 있는 연결망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응답자가 지목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구조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한 해결법으로 사회 연결 조사라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응답자가 지목한 상대방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시면 39쪽과 40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A라는 어떤 응답자가 있으면 A라는 응답자가 뭐 내가 친구를 맺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1과 친구 2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친구 2와 친구 3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또 물어서 이제 또 이런 관계도를 이렇게 맺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강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약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짙게 색칠되어진 것은 이렇게 응답자가 이야기했던 대답한 그 친구들에 대한 또 관계도들을 이렇게 짙은 색깔 그리고 약한 색깔을 통해서 관계성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저희 40쪽과 41쪽에 보면 이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급증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1000명의 응답자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친구 3명을 지목하고 그 3명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추가로 알 수 있다면 이제 총 4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문한 1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간접적으로 획득하게 된 정보 3000명 해서 총 4000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조금 더 교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40쪽과 41쪽을 보시면 네, 표 3-2에서 일반 사회 조사의 문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좀 문항이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설문지를 이용한다. 요거를 이렇게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41쪽과 43쪽에서 보시면 자아중심 연결망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내기 어려운 통계 숫자를 이렇게 추론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예시를 든다면 당신은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주변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본으로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것을 다시 전체 인구수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평균 지인수를 계산하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설문조사라는 것이 일종의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본이라는 것은 전체의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중에서 이렇게 일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낸 정보가 있다면 요만큼 정보를 알아냈다면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는 이제 요만큼 이렇게 비율을 환산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아래에 있는 42쪽에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한국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의 수 이런 것들은 되게 알아내기 힘든 정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이 아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일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어떤 수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전체 수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전체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요런 방식으로 환산을 한다. 이제 이렇게 수식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43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에이즈 환자 수를 어떻게 추정했는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공식 통계에 매우 가까운 추정치를 계산했다. 이제 이런 설명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 43쪽과 44쪽을 보시겠습니다. 준 연결망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행렬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이 슬라이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또 볼 예정이니까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행렬의 여러 유형 중에서 1원 자료와 2원 자료라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1원 자료는 행과 열의 같은 수준의 노드를 배열했다는 것, 그리고 2원 자료는 행과 열의 다른 수준의 노드를 배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3쪽에 가장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제 회원의 이런 책 구매 예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사람이 K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B의 I의 K는 1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 행렬에 보시면 여기 세로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가로로는 이렇게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I라는 사람이 K라는 책을 구매했을 때 이렇게 1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J라는 사람이 네, K라는 책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BJ의 K는 이렇게 0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 J라는 사람은 요 K라는 책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이 행렬 B는 이제 사람과 책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모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원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 연결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원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것 가지고 이제 요거 자체가 준 연결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원 자료를 바탕으로 책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또 새롭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한 단계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도 그 관계를 인위적으로 이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준연결망 자체도 연결망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대상이 되는데 그 예시를 다음에 보시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던 이제 행렬 이론에서 보시면 이렇게 행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제 아래에 보시면 행렬의 유형 중에 1원 모드 행렬, 2원 모드 행렬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여기에 ABCD, ABCD 이렇게 같게 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인접행렬 자료, 자아중심 연결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원 모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원 모드 행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축으로는 뭐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축으로는 뭐 책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두 축이 다를 때는 이원 모드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4쪽에 있는 예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마존 서적간의 N×N 연결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재의 43쪽에 아래에서 둘레 한 6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교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새로운 선구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로 뉴 프론티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팔린 책들에 대한 연결망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사용자가 어떤 책을 선택했다면, 뉴 프론티어라는 책을 선택했다면 이 책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 책 목록을 추천하죠. 제가 여기 알라딘 서점의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 교재에 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 상품도 구입했어요. 이런 정보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클릭한 사람들이 또 다른 상품도 클릭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할 때 이런 추천을 되게 많이 받죠. 이와 관련된 분석이 준연결망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 연결망 자료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교재 45쪽에 보시면 이렇게 행렬을 리스트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와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연결망 자료 같은 네트워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예시로서 되게 작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연결망 자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렬 형태의 자료 자체를 입력하거나 가공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다 0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저장 공간이라든지 자료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결망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쓰는 방식이 이렇게 행렬을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목록,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습할 때 에지 리스트를 막 저희가 만들었었죠. 이런 형태로 쓴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활용할 때 이제 효율성을 이제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5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10 x 10의 이런 행렬인데 이것을 이제 에지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노드 1이고 노드 2죠. 시작 노드, 끝 노드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노드 정보들을 가지고 에지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목록을 만들 때 방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동일하게 넣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이 각각을 구분해서 읽어 드릴 때 방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를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행렬을 리스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제 이 방법은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2강 실습을 할 때 네트워크 X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것, 방향성이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이제 호출하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졌죠.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DI, 디렉션이라는 게 붙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엣지를 이렇게 만들 때도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그때 저희가 이렇게 썼던 노드들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작 노드와 끝 노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에지 리스트들을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행렬이 표현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이제 노드 정보를 가지고 노드 1, 노드 1, 노드 2 이런 식으로 에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쓰게 된다. 이렇게 에지 리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습 시간에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 교재의 3장에 해당하는 연결망 자료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이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